프랜차이즈 창업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헬멧 쓰고 오토바이 시동 걸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60살 먹은 배달 대행 기사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중견기업 부장이었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버텼고 명함에는 김호호 부장이라고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명함도 없고 남은 건 2천만 원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프랜차이즈 치킨집 하나 잘못 열었다가 퇴직금 2억 중에서 1억 8천만 원을 1년 2개월 만에 날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되지 말라고요. 은퇴하고 명함 없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요. 그게 지옥의 입구였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2022년 12월 30일 제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30년 근속 기념으로 회사에서 시계 하나 주더군요. 동료들이 부장님 이제 편하게 사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젊은데 뭘? 나도 이제 사업 한번 해봐야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퇴직 전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30년 동안 아침 7시면 일어나서 회사 갔는데 내일부터는 갈 곳이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명함이 없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김씨? 아저씨?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김 부장으로 불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김 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퇴직금은 2억 원 딱 떨어지게 나왔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뭔가 해야 해. 그냥 앉아서 까먹으면 안 돼. 월 매출 3천, 순수익 500 보장합니다. 2023년 1월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아내랑 동네 치킨집에서 치맥하는데 그 집이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녁 6시부터 자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인터넷 검색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상담 받으러 가는 날 저는 정장 입고 갔습니다. 습관이에요. 30년 동안 정장 입고 출근했으니까요. 본사 직원이 저를 보더니 와, 포스 있으시네요. 사업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상담은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직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평균 월 매출 3천만 원, 순수익 500만 원 가능. 엑셀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다닐 때 저도 엑셀표 만들어서 보고 했으니까요. 숫자로 정리된 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돈 나가는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은. 2023년 2월 저는 번화가 1층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15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유동인구는 많은 곳이었어요. 월세는 25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나도 사장님이구나. 하지만 돈 나가는 건 거기서부터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비 3천만 원, 교육비 300만 원, 첫 주문 재료비 500만 원. 여기까지는 예상했어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문제였습니다. 본사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지정업체 써야 한다고 하더군요. 15평짜리 공간 인테리어 하는데 7천만 원 들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저는 그때 본사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좀 비싼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장님,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손님들은 깔끔한 데 가고 싶어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주방 기기, 냉장고, 프라이어, 테이블, 의자, 간판, 포스기. 하나하나 다 돈이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오픈 전까지 들어간 돈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5천만 원 남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장사 시작하면 다시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2023년 4월 15일 오픈 날이었습니다. 본사에서 화환 보내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치킨 시식 행사도 했습니다. 손님이 꽤 왔어요. 그날 매출이 80만 원 나왔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아, 이거 되는구나. 첫 달 매출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3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첫 달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충격이었습니다. 매출 2천만 원에서 재료비가 45%니까 900만 원 나갔고요. 월세 250만 원, 인건비로 알바생 2명 고용해서 300만 원, 전기세 가스비 50만 원, 배달 수수료가 150만 원. 다 빼고 나니까 손에 쥐어진 돈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숨 쉬었습니다. 이게 맞나?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2,500에서 왔다 갔다 했고 순수익은 400만 원 안팎이었어요. 본사에서 약속한 500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사장님이 직접 배달 가세요? 2023년 9월쯤이었을 겁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너무 아까웠어요. 주문 한 건당 수수료가 15%에서 18%씩 떼어가니까 3만 원짜리 치킨 팔아도 손에 남는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배달하자. 60살 먹은 사람이 오토바이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인건비 아끼면 순수익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동네 배달이니까 거리도 가깝고 길도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12월 초 그날은 비가 오다가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배달 가다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오토바이째 넘어지면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무릎뼈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2주 정도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2주요? 장사 2주 쉬면 매출이 반토막 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단골 손님들은 다른 치킨집으로 가버리고 배달 앱 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통장 잔고는 1,500만 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2024년 1월 저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가게 문 닫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 쉬는 동안 단골 손님들은 다 다른 치킨집 단골이 돼 있었어요. 배달 앱에서 제 가게 순위는 2페이지 끝자락으로 밀려나 있었고요. 한 달 매출이 1,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재료비 540만 원, 월세 250만 원, 전기세, 가스비 50만 원, 알바생 한 명만 고용해도 150만 원. 계산해 보니까 순수익이 21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순수익도 아니에요. 제 인건비는 하나도 안 쳐서 이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망했구나. 2월, 3월도 비슷했습니다. 매출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고 제 손에 쥐어지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부족한 운영비를 제 통장에서 계속 보태야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가 진짜 빚쟁이 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존심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1년도 안 돼서 접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폐업하겠습니다. 본사 직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사장님. 폐업 신청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원상복구는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원상복구요? 네, 맞습니다. 제가 7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한 그 공간을 다시 깡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철거 업체 부르니까 400만 원 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돈 들여서 꾸며놓고 또 돈 들여서 다 부숴야 한다니. 6월 말 가게 문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손님이 한 분 오셔서 사장님 장사 그만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네, 건강이 안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건강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였어요. 권리금은 0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수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그 상권에 치킨집이 너무 많았고 제가 망한 자리를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통장 잔고 2천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폐업하고 나서 제가 한 일은 계산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으로 시작했고요. 가맹비 3천만 원, 교육비 3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인테리어 7천만 원, 주방기기 포함 초기 비용 합쳐서 1억 5천만 원 나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하면서 나간 돈이 문제였습니다. 월세 250만 원에 1년 2개월이면 3천만 원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 합쳐서 매달 적자 보전으로 평균 100만 원씩 제 돈 보탰으니까 1년 2개월이면 1,400만 원 더 나갔어요. 그리고 폐업할 때 원상복구 비용 400만 원.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초기 비용 1억 5천만 원, 운영 중 손실 3천만 원, 폐업 비용 400만 원, 총 1억 8,400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돈은 1,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 두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다녀서 모은 돈이 1년 2개월 만에 이렇게 사라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왜 망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배달 대행기사로 일하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첫 번째, 저는 본사 말을 너무 믿었습니다. 월 매출 3천, 순수익 500 보장이라는 말을 아무 검증 없이 그대로 믿었어요. 엑셀표에 숫자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니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숫자였어요. 재료비 절감, 인건비 최소화, 배달 수수료 제로.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현실은 달랐어요. 재료비는 45%씩 나갔고 배달 수수료는 18%씩 떼어갔고 알바생 인건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인테리어에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7천만 원이요. 15평짜리 공간에 7천만 원이라니.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브랜드 이미지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본사에서 지정업체 쓰라고 하니까 그냥 따랐어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업체 알아볼게요 라고 했더라면 적어도 3천만 원은 아꼈을 겁니다. 세 번째, 저는 제 자존심을 못 버렸습니다. 60살 먹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게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더 창피한 건 인건비 아끼려고 무릎 다쳐서 가게 문 닫은 거였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알바생 한 명 더 고용하자고 결정했더라면 적어도 무릎은 안 다쳤을 겁니다. 네 번째, 저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적자가 계속되는데도 저는 6개월을 더 버텼어요.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못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제 돈 1,500만 원이 더 빠져나갔어요. 만약 그때 빨리 결단했더라면 지금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만약 2023년 1월로 돌아간다면 제가 뭘 다르게 했을까? 만약 그때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 받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아내 말 듣고 그냥 조용히 살자고 했더라면, 만약 그때 인테리어 업체한테 다른데 알아볼게요 라고 했더라면, 만약 그때 무릎 다쳤을 때 바로 폐업 결정했더라면,
지금 제 통장에는 2억 원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만약은 없습니다. 저는 선택했고 그 결과는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저는 60살의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합니다. 하루 10시간씩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법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제 통장 잔고 2천만 원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 마지막 비상금이니까요. 이제 STP4 추가 사례 및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진행 오전 1231회 마지막 STP4 추가 사례 및 마무리를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사람 참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상담 받으러 갈 때 나는 30년 동안 회사 다닌 사람이야. 이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은퇴 후 창업은 전쟁입니다. 그것도 돈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본사는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본사는 가맹비 받고 교육비 받고 재료비로 마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든 망하든 본사는 이미 돈 벌었습니다. 제가 1억 8천만 원 날릴 동안 본사는 제게서 가맹비 3천만 원, 교육비 300만 원, 재료비 마진으로 최소 1천만 원 이상 벌어갔어요. 합치면 4,300만 원입니다. 그들은 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후회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2억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라는 겁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라고 칩시다. 2억을 예금했으면 1년에 800만 원 이자 나왔을 겁니다. 한 달에 66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받는 거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손에 쥐어졌을 겁니다. 그 돈으로 아내랑 조용히 살았으면 지금처럼 무릎 아픈 채로 오토바이 탈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2억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퇴 후에는 돈을 지키는 게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창업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8명은 저처럼 퇴직금 날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치킨집 앞을 지나갑니다. 배달 대행 일하다 보면 그 동네를 지나가거든요. 제가 7천만 원 들여서 꾸며놓은 그 자리에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습니다. 커피숍이더군요. 간판도 새로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쏟아부은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하지만 여러분은 저와 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고 명함 없어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뭐라도 해야지라고 부추겨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월 매출 3천, 순수익 500 보장이라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어도 최상의 조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조건을 맞출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조용히 사십시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예방주사가 되길. 저는 이제 60살입니다. 무릎은 아직도 아프고 통장 잔고는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헬멧 쓰고 오토바이 시동 걸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버티자. 내일도 버티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 1억 8천만 원이 여러분의 2억을 지켜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실패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창업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 삶은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지키는 싸움입니다. 오늘 저의 뼈아픈 고백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저처럼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 모은 돈을 날릴 뻔한 또 다른 가장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구조 신호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보고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끝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